안녕하세요. 천연화장품 착한 팩토리 대표이자 마인드 전문 강사인 임찬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연화장품 착한 팩토리를 창업하여 경영한 지 이제 7년차가 됐습니다. 착한 팩토리는 화장품과 미용기기, 다이어트 제품 등 여기 뒤에 보이시죠? 뷰티 앤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온라인 및 SNS 마케팅을 펼쳐서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하게 됐고 국내 최대 뷰티샵 올리브영 전국 매장에 입점하여 베스트 제품,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지금은 대기업 브랜드사 위주로 입점 가능한 면세점에 입점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결국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힘있게 수출까지 하며 계속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여 경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조건을 다 가졌었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열악했고 또 집안 자체가 워낙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학창시절 공부보다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당연히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거나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없었고 그냥 정말 평범하지도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제 마인드는 180도 변화가 됐고 마인드가 변하니 제가 만나는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결국에는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부딪히다 보니 결국 주위 상급자분들이나 동료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저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의 대표 위치까지 설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떠한 한계를 만나든지 간에 물러서지 않고 극복하는 습관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앞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위에 많은 대표님들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니 두 분류의 대표님들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유한 환경으로 통해 물려받으신 상속형 대표님들, 두 번째로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대표님이 되신 자수성가형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두 번째인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자수성가형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특출나게 똑똑하다거나 좋은 스펙을 가졌기에 또 좋은 인맥이 있기에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자수성가형 대표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계를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부딪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 이 마인드가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습관으로 형성이 되었고 결국 시간이 흘러 극복을 하는 길을 가다 보니 결국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성공이라는 타이틀 또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앞으로 남들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내 지금의 부족한 모습과 형편에 상관없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아주 작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는데요. 너무 습해서 곰팡이도 많았고 하루에 쥐가 두세 마리씩 나타나는 정말 열악한 집이었어요. 당연히 장판을 들면 벌레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걸 굉장히 이제 좀 꺼려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창피했거든요. 전 정말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텐데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살 수 없었고, 그 가난함에 부모님께서도 신경이 항상 날카로우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다투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저는 정말 너무나 무서웠어요. 결국 저는 학창시절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이 집안 분위기에 말 안 통하고 항상 충돌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근데 또 따로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어른이 없다 보니 결국 친구들끼리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부모님이 불려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든 아빠들이 다 출근하고 일을 하고 있으시는 시간, 그 친구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집에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한쪽 눈이 멍들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나와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네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항상 다투신 끝에 결국 이혼을 하신 가정이었고, 세 번째,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맞벌이로 항상 집에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잠들면 부모님이 오시고 외롭게 혼자서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이 많이 없고 마음이 다친 친구들은 결국 밖에서 맴돌게 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또 누군가 없다 보니 결국 나쁜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인드적인 부분과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23살 때 주위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바로 IYF를 만나게 된 건데요. IYF를 만나게 되면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 감사하게도 201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로 1년이라는 해외 봉사까지도 인도를 받아 그 환경에서 강인한 마인드를 배우게 됐는데, 결국 어떠한 한계를 만나든지 간에 극복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IF를 만나 달라진 환경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배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그때 저는 23살이었어요. 그때 IYF 월드캠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밝고 에너지 있는 대학생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저는 23살 때
밝지 않고 항상 어두웠어요. 에너지도 없이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IIF 학생들을 보면 저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저는 24살 때 IIF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동부 아프리카 케냐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 봉사를 하러 가게 된 것인데요. 정말 아프리카를 가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야, 또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해? 거기 벌레 엄청 많을걸? 그리고 거기 엄청 힘들 거야. 가서 지내기 쉽지 않을 거야. 야, 차라리 이런 선진국가를 가지 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는데요. 그런데 저를 항상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남으로 통해서 더더욱 강인해지며 성장하게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환경에 있다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반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IIF 환경에 함께 있으니 저 또한 마음이 긍정적이며 소망을 품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프리카의 케냐에 지원을 하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환경, 음식, 언어, 모든 게 다 저에게 낯설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저에겐 큰 언어였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아프리카 분이 헬로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도 헬로 라고 답변은 했지만 또 나한테 말 걸면 어떻게 하지? 난 더 이상 영어를 못하는데 하며 바로 이렇게 눈을 피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해외봉사 단원들을 이끌어주시는 선교사님께서 언어도 안 되는 저에게 무전전도여행을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언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도 없이 또 잘 곳도 없이 무전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부분에 정말 너무나 막막했어요. 상상도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디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한 번 물러나는 사람은 두 번째 때도 또 물러나고 세 번째 때도 또 물러날 것이고 결국 계속 물러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결국에는 물러서지 말고 부딪혀 나가는 도전하는 부분에 강조를 하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래,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내딛어보자 라고 하며 딱 성경책 가라입으로 영어 사전 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케냐 땅 끝쪽에서 또 배를 타고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라무라는 섬이었는데요. 지나가는 차를 잡는 히치하이킹을 하고 짧은 영어로 태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언어가 잘 안 되니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차를 타고 차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전하며 무전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 마음에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히치하이킹을 할 때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외국인이 자기를 태워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도 태워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또 워낙 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차도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한순간 한순간 길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가 고플 때, 저 배고픈 거 진짜 잘 못 참거든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며 간절하게 찾게 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깜깜하거든요. 아프리카 저녁만 되면은 전기가 자주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다 꺼져요. 깜깜해지기 때문에 잘 곳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곳을 인도해 주세요 하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을 히치하이킹으로 통해 붙여주시는데, 차를 타서 그림을 그리며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제사한 복음에 정말 너무나 놀라있고 기뻐하는데, 정말 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돕는 분들을 붙여주셔서 먹을 것이나 또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잠잘 곳을 때에 맞게끔 돕는 분을 붙여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1주차가 지나고 2주차, 3주차, 4주차 한 달이라는 무전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한 번도 길바닥에서 잔 적이 없는 너무 복된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으로 통한 하나님이 도우신 에피소드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구한 것 다 들으시고 이뤄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이 마음이 강하게 마음의 자리를 잡히게 됐는데, 게임에서 무적이 된 캐릭터처럼 게임에서 캐릭터가 무적이 되면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제가 무적이 됐구나 라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으로 통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딪히는 도전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돕는 분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든 제가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다 듣고 섬기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돕는 분을 붙여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낮은 마음으로 그분들과 교류를 하는 마인드를 또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고, 누구를 만나든지 다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소통하는데 부족함 없이 또 언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10개월이 지났을 때 1시간 동안 마인드 강연이나 또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을 정도로 영어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무전 전도 여행으로 통해 언어, 또 최고의 마인드, 최고로 중요한 바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부터 제 삶에 불가능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고아원 활동, 아카데미, 기획하는 부분, 월드캠프 진행 등 어떠한 일을 부딪혀 나가든지 간에 어려움과 힘듦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복되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IOIF로 통한 해외봉사라는 환경이 저에게 강인한 마인드를 심어주었고, 저도 모르게 한계를 만나든지 간에 극복하는 습관을 갖게 해줬습니다. 2011년 해외봉사를 다녀오니 제가 이제 25살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자마자 앞으로 진로에 대해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가장 복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께 인도를 받기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 제 얘기를 쭉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임찬양 형제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회사에서는 화장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을 개발하여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비슷한 거죠. 이때 처음으로 화장품 및 뷰티 관련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듣던 질문 중에 어떻게 이제 남자분인데 화장품 쪽 분야에 사업을 하게 됐냐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었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죠.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됐고 결국 지금까지도 그 분야의 일을 이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화장품을 들고 외부에 나가 영업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화장품을 쇼핑백에 들고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웨딩 관련 업체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화장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가세요.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면서 내쫓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창피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 그때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부딪히니까 결국 모두 극복을 하게 됐잖아. 그래, 이 부담에 물러서지 말고 부딪히는 도전을 해보자 하고 또 용기를 내어 또 다른 피부관리실에 영업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 보자. 아까 내가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좀 표정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 이번엔 활짝 웃으면서 밝게 들어가 보자. 우리 라이처 스타즈의 그 웃음처럼. 네, 들어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화장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응은 똑같았어요. 나가세요.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절대 앞으로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또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이 분야 일과 잘 맞지가 않나?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지치니 진짜 제가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서 무전 전도 여행을 했을 때처럼 강남 청담동 그 길가에 딱 멈춰 서서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방금 또 두 번째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돕는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듯이 이번에도 돕는 분들을 붙여주세요.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끝나니 마음에서 그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 이 말씀을 여기 일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내가 스스로 내 기준에 좋은 멘트와 영업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며 따라한 것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인 5달란트를 찾아보자. 그리고 교류하며 그대로 따라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업을 잠시 멈추고 세일즈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역시나 아프리카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돕는 분을 붙여주셨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은 영업 10년차 이상 되시는 세일즈 전문가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을 만남으로 통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월급도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께 커피도 사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그분의 마음을 얻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일즈 전문가를 분을 5달란트라고 여기며 교류를 하니 알 수 있었던 건 역시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구나. 내 방법이랑 완전 다르네. 내 방법이 다 틀린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의 영업 멘트를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하고 집에서 듣고 또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해 영업을 나가 실패한 저 임찬영의 멘트 방법이 아닌 그 전문가분의 멘트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첫 거래를 성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진짜 감격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 기뻤던 순간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그 전문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 분야의 제 롤모델이자 스승님이 되셨고 결국 저는 지금 화장품 분야의 영업, 마케팅, 제품 개발, 수출 등 모든 분야를 다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처음 하는 일 앞에 서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IYF 해외 봉사를 통해 배운 바로 한계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이 습관이 저를 물러서지 않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을 하게 했고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5달란트로 여기며 소통하고 배우는 교류를 하다 보니 결국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게 됐고 저도 모르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문전박대가 있었던 영업을 시작으로 온라인을 또 극복을 하게 하셨고 쇼핑몰 구축하는 부분도 극복하게 하셨고 마케팅, 제품 개발, 회사 전체적인 경영 등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해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착한 빅토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역시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끊이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IRF를 통해 배운 극복하는 이 습관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저를 물러서지 않게 해주었고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부딪히며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 착한 빅토리 회사 또한 계속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배울 수 있고 최고의 마인드로 이끌어주는 이 IRF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게 정말 저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교류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기준에서의 이 오름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주인이 보시기에 이 악한 자의 모습인 거고 있는 것마저도 뺏기며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를 찾아서 그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위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특출나게 똑똑하거나 좋은 스펙을 가졌거나 좋은 인맥이 있기에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계를 넘는 바로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성공의 비결은 정말로
이 강인한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명언 중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의 날을 가는데 45분을 쓰겠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IOIF와 함께하면서 최고의 마인드의 날을 갈았고 또 한계를 극복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25살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와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화장품 영업을 하며 문전박대도 당해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러나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계속 부딪혀 나갈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의 대표 위치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건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때부터 마인드의 가치를 정말 크게 두고 마인드의 날을 가신다면 남들과 다른 20대를 살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앞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나오게 될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